이 청년 멋지죠? 신앙도 정말 좋아요. 진짜 예쁘죠? 찬양을 정말 잘 불러요.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짜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비행기를 타고 아주 오랫동안 가야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 머나먼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보다 이곳이 더 우리 집처럼 느껴져요. 이런 저를 사람들은 MK, 미셔너리 키즈라고 불러요. 조금은 특별한 MK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갑니다. 누군가는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정든 사람들과 이별해야만 하는 곳. 공항 출국장입니다. 이곳을 스쳐가는 많은 발자국에는 어디론가 떠나가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으로 향한 선교사 26,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나먼 선교지로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 자녀 MK 18,000여 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아이들을 미래 선교의 보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MK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기 성도님, MK를 아시나요? MK.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닌가? 미키마우스. 선교사님의 자녀분. 깊이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주변에서 얘기는 듣고 힘들겠구나 이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으시죠? 선교사 자녀, 미셔너리 키즈를 뜻하는 말 MK. 부모님과 함께 파송되었지만 엄마 아빠 사역의 그늘에 가려 철저하게 잊힌 아이들이기도 하죠. 우리는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아온 MK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는 세계 64개국 285명의 MK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카메라 앞으로 나온 아이들은 이제까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 어디에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MK들의 진솔한 고백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이고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왔어요. 저 이름 박진현이고요. 인도네시아였고. 강은샘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왔어요. 우간다에서 온 김태현입니다. 잘 부탁해요. Hello, 에스터 오코이노. 안녕하세요, 에스터고요. 한국 이름은 최유정이에요. 하와이에서 왔어요. 네.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하나, 둘, 셋. 저는 거기 여권이 한국 사람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한국에 한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거기 현지인들이 저를 봤을 때요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나는 한국인이구나. 옛날에는 사실 이태리 쪽에 갖고 싶었어요. 그때는 친구들도 막 아 너 이태리 사람이야 막 이러고 이태리 말도 더 잘하고. 근데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한글 학교도 저 다니거든요. 로마에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아 이게 내 나라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냥 한국인 보기만 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오면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대학교도 한국으로 오고 싶고 그런데 한국 가는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은 막 두세 달 전부터 달력에다가 막 카운트다운하고 막 카운트다운하고 막 하늘씩 이렇게 줄 그어놓고 한 달 막 전에 짐 다 싸놓고. 맞아 한 달 전에 집 싸놓고 맞아, 막 맞아. 체크리스트 만들고 비행기 오는 날에서 막 먹고 싶은 거 막 줄 막 다 쓰고 막 완전 똑같아요. 이런 거 했어요. 해요. 음식은 지금도 해요. 순대 간. 오, 입맛 독특해. 진짜 맛있는데 왜? 전 순대요. 분식 떡볶이 순대 김밥 산낙지 회 산낙지요. 제가 여수 출신이라서 바다에서 자라서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24시간을 와요. 거의 그러니까 KTX 합쳐 2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요. 서울역에서 KTX 타고 3시간 가서 부산에 딱 도착하면 12시예요. 그럼 저희 큰아빠가 마중 나와서 어딜 가냐면 돼지국밥집을 가요. 12시에 밤중에 진짜 깜깜하잖아요. 밤중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다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자면은 진짜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사는 거지. 맛으로 고향을 기억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 확실히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죠?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 나는 한국인이다. 무려 92%의 MK들이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MK들은 성인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싶은 마음일까요? 예상외로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존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살고 막 한국에도 살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어설프죠. 어디가 집인지 잘 모르고. 저는 그냥 반 한국 반 몽골 반 그렇게 느껴요. 참견치사요. 제 집이니까 한국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막 체험해봐야 한국이 그립죠. 네. 그렇지 맞아. 저 한국 올 때마다 진짜 외국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요. 영국 친구들은 제가 영국인 아니고 한국 사람 같다고 말하니까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도 한국에 왔을 때 첫 번째 느낌은요.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집이 지금은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국적은 한국이지만 다 타지에 더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는 알긴 알지만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국도 덜 알고 그래서 좀 그냥 나는 그냥 MK고 TCK다 그냥. TCK,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TCK는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모국을 떠나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과 선교지,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MK들은 자신들을 TCK,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I grew up in a yellow country, but my parents are blue. I'm blue. Or at least, that is what they told me.
But I play with the yellows. I went to school with the yellows. I spoke the yellow language. I even dressed and appeared to be yellow. Then I moved to the blue land. Now I go to school with the blues. I speak the blue language. I even dress and look blue. But deep down inside me, something's yellow. I love the blue country, but my ways are tinted with yellow. 낯선 곳으로 떠나야 했던 MK들의 삶. 교회와 어른들은 아직은 어려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리 괜찮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교 몇 번이나 전학 다녔어? 4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니카라구아에만 그냥 한 17번이나 움직였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부모님이 거기서 사역을 9년 동안 하시다가 한국에 안식년을 나오시면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자꾸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혼란도 오고 그래서. 게다가 제가 가장 좀 불만이 있는 게 졸업을 못 해봤어요. 저 친구들 이제 가끔씩 여기 와서 만나다 보면은 졸업 사진 이렇게 보면은 애들은 진짜 막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막 부러워요. 설문조사 결과 8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 선교지로 간 아이들이 59%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잦은 이동으로 인해 아이들 중에 84%는 전학을 경험했으며 13번 이상 전학을 다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도 43%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아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선교사 자녀라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사역지를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문제로 학교를 정말 많이 옮겼었어요. 그렇게 돼서 친구들도 뭐 1년 동안 학교 다니고 또 학교 옮기고 짧게 뭐 한 달 다니고 또 학교 옮기고 이런 적이 많아서 친구들은 많은데 친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왕따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고 학교 가기도 싫고 막 선생님도 몰라주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는 되게 그런 걸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말하게 되면 제가 엄마 아빠가 뭐 풀어주는 것보다 제가 먼저 다가가라 막 오히려 저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왕따를 현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맞군요. 그게 좀 하필 이게 같은 민족끼리 예.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거. 네. 엄마도 되게 고생 많으셨고 그때. 막 걔네들이 제 욕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친해지지도 못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6학년 때까지 계속 당당하고 그랬는데요. 뭐 애들 말 때문에 좀 기죽은 것 같아요. 못생기고 너는 한국인이라서 뭐 이상하고 네 엄마 아빠가 너 잘못 낳았다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래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였는데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25번 문항인
나는 행복하다에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행복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안 도와주시고 너무 화나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서. 이 장면은 MK들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왕따의 경험을 연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한 가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는요, 학교에 와서요, 방문을 잠그고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면서요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요, 제가 아까 말했다듯이요, 이게요 나를요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 엄마 아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사건들. 그래서 더 아프고 외로웠던 긴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MK들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선교라는 두 글자입니다. 선교사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꼬리표처럼 아이들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단어. 아이들은 선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사역하고 다니시니까 밤늦게 돌아오시고. 법적으로 이 이슬람이 아닌 종교를 퍼뜨리는 자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떨 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 그냥 선교사 자녀라고. 아빠가 세우신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뻔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가슴 아프고 그랬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근데 그때 몽골 전통집 게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일요일 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뭐라 그러지? 나가는 거. 추방 당할 뻔하고 그때 막 폭행 당하시는 거 보면서 이러다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이런 거 당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싶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도 4년 동안 이제 집시 사역하면서 계속
장마철에도 계속 비 오는데 토요일 때 예배 시작할 때하고 예배 시작할 때 비가 딱 멈추고 끝날 때 딱 다시 들어오고 그걸 한 4년 동안 계속되고 기도하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게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만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약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쁜 놈이죠. 우리가. 약간, 진짜 뭐라고 하면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사람 왜 살리러 가냐고 나 좀 봐주라고 이런 거랑 똑같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들게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주람이 모르겠어. 결과 한번 보세요. 서로 봤어요? 먼저 위험하잖아요. 일단 제가 만일 미래에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또 어머니께서 항상 나는 어떻게 죽고 싶냐면 순교로 죽고 싶다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 어떻고 우리 그냥 놔두고 그냥 갈 거냐 하고 하는데 가실 때마다 너무나 슬픈데 그 아버지가 제 눈물을 보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는데 올 때도 눈물 못 보이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도 이렇게 말을 못 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신다면 난 이런 분은 절대로 못 믿는다고. 이런 분을 왜 믿냐고. 지금까지 숨 고생만 지켰는데 이렇게 돈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몇십 년이 거의 진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죽이시면 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우간다 MK 태연이가 갑자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거든요. 단기팀에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자매분이 한 명 계세요. 제가 21살이었을 당시 자매분이 간질이 있으셨어요. 제 차에 타셨고 차가 2대였는데 제가 한 차를 책임졌고 아버지가 다른 차를 책임졌는데 제가 제 차에 타셨던 분인데 주유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돌아왔는데 정신이 기절하신 거예요. CPR을 30분을 했어요. 없어요 반응이. 동공도 반응이 없고 그 의사가 간질로 인한 심장 발작 heart attack으로 즉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어를 제일 잘해서 제가 사망 진단서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 노란 종인데 이거는 노란 종이 이름을 쓰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역이 좀 우간다 사역이 되는데 아프리카는 안 된다 하는데 우린 된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죽음을 통해서
후원자가 2배로 불고 저희가 2년에 30개 교회를 지었는데 현재 100개를 지었어요. 4년에 100개를 2년에 30개를 짓고 후원자가 불고 더욱더 관심이 끌고 정말로 하나의 위랄이 되어서 우간다에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덕분에 우간다가 구원을 받고 저 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MK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 순교.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서 울고 불고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세상의 자매님이 천국에서 보였을 때 다행이다 이런 말이 최소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던 어느 날 MK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았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교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영광된 죽음인지 얼마나 축복된 결말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아버지를 묻게 되겠고 언젠가 제 아들이 저를 묻게 되겠고 언젠가 제 손자가 제 아들을 묻게 되겠는데 그때까지 저희 집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날 한국에 잠시 귀국해 계신 선교사 부모님들이 CGN TV를 찾아오셨습니다. MK 자녀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죠. 과연 선교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하필 이게 같은 민족끼리 막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애들이.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던 아이들의 속 이야기에 아빠의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MK들의 고백을 듣는 엄마 아빠는 그저 미안함으로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안 도와주시고 너무 한나고 이런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절대로 못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짜 이런 얘기는 이 얘기를 말하면 진짜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게 슬퍼하실 것 같은데 미안하시고 이렇게 항상 미안하다 하셔요 아버지께서. 아빠요? 뭐 아빠로서는 한 65 정도? 선교사는 한 100. 네. 선교사는 진짜 잘하고 계시니까 엄청 자랑스럽고 그런 진짜 너무 잘하고 계셔서 100인데 아빠로서는 65 조금 심한 것 같고 한 70 정도네. 가까이 있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안 보이나 보다라고 느낄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사소한 거고 작은 건데 이게 자꾸 많아지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가끔씩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정말 아버지 진짜 좋은 일 하신다. 그럴 때가 제일 진짜 행복하고
정말 제 아빠가 자랑스럽고 막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그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또 자랑스럽고 그리고 제가 또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주고 아 진짜 그냥 아빠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고 사랑해요. 아이들의 사랑 고백에 이제야 한숨을 돌린 부모님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솔직히 MK로서 한국은 제일 싫은 게 우쭈쭈 해주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하고 나는 할 건 다 해봤다. 난 나일강에서 래프팅도 해봤고 뭐 사파리에서 사자도 봤고 중공원에서 공안새도 쫓겨봤고 누가 내가처럼 말할 수 있냐. 솔직히 재밌게 살았어. 그래서 평평한 삶은 조금 나와 안 맞다 생각해. 제가 MK라는 걸 너무 영광스럽게 여겨져요. 그게 왜냐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니까. 그래도 MK 하는 게 좋아요. 아빠 선교사 아니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볼 정도로 그래도 되게 좋아요. 물론 외롭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막 10년 후에는 더 멋진 열매를 더 뵐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들 정말 못하는 그런 culture experience를 인할 때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외로웠다고 하니까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먼저 시키는 건 애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속에 있던 또 이제 많은 것들을 풀어내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상처가 있죠. 상처 없는 MK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잦은 의사로 마음의 아픔도 많고 또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정말 큰 재산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처는 다 재산이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고 아파했을 때 제가 사역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그것들을 잘 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진이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해서 참 감사드려요. 성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K들과 참 많이 웃고 또 눈물 흘리며 함께해온 시간이 어느덧 끝나갑니다. 우리가 만난 MK들은 아픔과 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보석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반짝이는 꿈을 숨겨둔 아이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그 꿈들을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은 선교사 하면 안 되겠거든요. 마음속에서는 막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같이 농구랑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 운동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곡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음악을 만들면 첫 번째로 만약에 마커스가 아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마커스에게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제 노래. 저는 건축학 쪽으로 가고 싶어요. 선교지 있으면서 이사를 한 1년에 한 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그런 집을 만들고 싶어요.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집. 진짜 멋있다. 그리고 다른 저희 같은 선교사분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것도 좀 있긴 하잖아요. 선교사면은 이제 떠돌아다니고 또 네, 그리고 또 직업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사는데 살고 이제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너무 늦게 선교사가 되셔서 언어에 재능이 많이 없으시고 그런 문화도 저처럼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하시거든요. 아빠가 해놓은 그거를 제가 디딤돌 삼아서 번역하고 싶어요. 성경을 그쪽 언어로. 미니 선교사 그런 거. 네. 저희 아빠 엄마가 사역을 하실 때 팔이 막 이쪽으로 이렇게 뻗는다면 저희는 그 팔 위에 올라타서 더 길게 뻗어서 아빠 엄마가 행하지 막 리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손을 뻗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다들 MK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MK들이 진짜 나중에 커서 진짜 훌륭한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꼭 선교사는 아니라도 나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심플하게 끝. MK 10명 중 7명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K 10명 중 9명은 선교사인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10명 중 8명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10명 중 4명은 부모님에 이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MK라는 이유로 겪지 않아도 될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어느새 그 눈물 위로 커다란 꿈을 품은 멋진 청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MK들과의 인터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꼭 하고 싶었던 한마디를 끝으로 MK의 고백을 마치려고 합니다. MK 애들도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진짜 하나님한테 막 특별한 아이들이긴 한데 똑같이 사춘기고 똑같은 청소년이고 똑같은 아무리 다른 환경이어도 애들은 다 애들이잖아요. 우리도 여성의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아니라 관심. 그러니까 나 이 여자 사귀고 싶다. 아니 MK가 저딴 말을 해.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저도 남자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외국인 한 명하고 한국인 한 명 사귀어봤어요. 엄마 몰래. 아실걸? 다른 사람들이 MK를 본 그 시야를 좀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늘 생각했던 거를 같이 나누고 하니까 많이 후련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상쾌해요. 지금 눈물도 흘렸겠다, 많이 웃었겠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MK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신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네요. 제 마음이. 이런 촬영 같은 거는 처음이니까 카메라도 신기하고. 그리고 MK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 보고 난 후 더 MK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한국에서의 시간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함께한 이 시간을 끝으로 아이들은 홀로 선교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외롭고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특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MK들이 차가운 비를 이겨내고 여렸던 봉우리가 꽃을 피우듯 자신만의 꿈을 활짝 피워내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